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의 흥미로운 영상 내용은 나니아 작전 내부, 이스라엘이 감히 실행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던 대담한 공격, 그리고 트럼프, 캐나다와의 무역 협상 종료 선언에 관한 것입니다. 우선 좋아요 버튼을 누르고 채널 구독 및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지지가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첫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중동을 뒤흔든 극비작전, 나니아 작전과 이스라엘의 대담한 공격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내용은 단순한 군사작전이 아닌 중동의 힘의 균형과 앞으로의 국제 외교를 재편할 수도 있는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지난 6월 13일 자정, 이스라엘 공군 본부 지하 벙커에 모인 장군들은 테헤란 상공으로 향하는 자국 전투기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 작전의 이름은 레드 웨딩. 인기 드라마 왕좌의 게임에서 수많은 인물이 몰살당한 장면에서 따온 이름입니다. 실제로도 이란의 최고 군사 지휘관들이 그날 밤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같은 작전에서 나니아 작전이라 불리는 공세가 동시에 펼쳐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니아라는 이름처럼 비현실적이고 대담한 이 작전의 목표는 테헤란 곳곳에 자택해 있던 이란의 핵과학자 9명을 거의 동시에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내에서도 너무나 무모의 성공 가능성이 낮다고 여겨졌더니 작전은 마지막 순간까지도 실패 위기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번 공습의 준비는 단 하루 이틀의 결과가 아니었습니다. 그 뿌리는 1990년대 중반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이스라엘 정보부는 이란의 초기 핵무기 개발 시도를 확인했고 이후 수십 년에 걸쳐 이란 핵 프로그램을 방해하기 위한 암살과 사보타주 작전을 이어왔습니다. 하지만 단순한 방해만으로는 부족하다는 판단 아래 결국 핵심 과학자 집단과 시설을 한꺼번에 제거하는 초대형 작전을 기획하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거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본토에서 목표 지점까지는 무려 1600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를 위해 조종사들은 공중급유를 여러 차례 받으면서 장시간 비행하는 훈련을 반복했고 폭탄 투하 시 수초 단위의 오차도 용납되지 않도록 항공기간의 정밀 편대 훈련을 거쳤습니다. 2008년에는 영광스러운 스파르탄 작전이라는 이름 아래 이스라엘 전투기 100대가 넘게 그리스까지 장거리 비행 훈련을 실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가 여러 차례 공습을 추진하려 했음에도 당시 이란과의 전면전을 우려한 강요들과 미국의 반대로 실행은 무산되곤 했습니다. 그러나 상황은 바뀌었습니다. 2023년 10월 7일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이후 이스라엘은 가자 지구의 하마스와 레바논의 헤즈볼라를 차례로 약화시켰고 결국 시리아 반군이 이란의 우군인 시리아 정부를 전복하면서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시리아 영공을 자유롭게 통과할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정보부 모사드는 이란 전역에 걸쳐 들어온 기지와 요원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이들은 수개월 동안 수백 대의 쿼드콥터, 드론과 원격 발사 무기를 이란으로 밀수입해 공격 개시 시 방공 시스템을 무력화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작전의 최종 승인 시점도 치밀했습니다. 6월 9일 네타냐후 총리는 공격 결정을 내리면서도 이를 철저히 위장하기 위해 아들 아브네르의 결혼식을 16일에 치르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가족에게도 공격 계획을 알리지 않아 이란 정보당국은 경계를 늦췄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과 군사작전에 대한 의견 충돌이 있다는 내용을 언론에 흘려 이스라엘이 미국의 승인 없이는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 믿게 만들었습니다. 결국 공격 당일 트럼프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미국이 이란과의 외교적 합의에 매우 근접했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시각 이스라엘 전투기들은 이미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작전의 핵심은 레드 웨딩이라 불리는 이란군 지도부의 제거였습니다. 이란 공군 지휘부가 예상치 못하게 이동했을 때 벙커에 있던 이스라엘 장군들은 긴장했지만 다행히도 이란 지휘관들은 흩어지지 않고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곧바로 미사일이 발사되었고 과학자들의 자택도 동시에 공격해 9명을 사살했습니다. 약 4시간 만에 공격은 마무리되었고 이후 며칠간 이스라엘은 이란의 핵시설과 미사일 기지를 연달아 타격했습니다. 결국 화요일 양국은 휴전에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작전이 이스라엘의 완전한 승리로 기록될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일부 핵시설 피해가 제한적이었다는 분석도 있고 무엇보다 이란이 더욱 강한 결의로 핵무기 개발을 추진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이번 나니아 작전을 통해 중동 내 강력한 군사적 존재감을 다시 한번 각인시켰습니다. 앞으로 이란과의 긴장, 그리고 미국과 이스라엘의 전략적 행보가 어떻게 이어질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은 월스트리트 저널이 보도한 미국과 캐나다의 무역 협상이 돌연 종료되면서 양국 관계가 다시 긴장 국면으로 들어선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결정의 배경에는 트럼프 대통령의 강경한 무역 정책과 캐나다의 새로운 디지털 서비스세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번 사태의 시작은 캐나다가 도입한 디지털 서비스세였습니다. 이 세금은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 메타, 아마존 등 미국의 거대 기술 기업들이 캐나다에서 벌어들인 매출에 대해 부과되는 것으로 기업들이 내야 할 최초 납부금만 해도 최대 3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2022년까지 소급 적용되어 매년 10억 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계속 부과될 예정이어서 기술업계에서는 큰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세금이 엄청난 부담이라고 규정하며 금요일 자신의 소셜미디어 트루스 소셜에 이러한 엄청난 세금을 근거로 우리는 캐나다와의 무역에 대한 모든 논의를 즉시 종료합니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사실상 캐나다와의 수개월간 이어져 온 무역 협상을 단칼에 중단하겠다는 의사표시였습니다. 이번 조치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강조해온 캐나다 합병론과도 연결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의 안보 강화를 위해 캐나다를 미국 영토로 편입해야 한다고 주장해왔고, 이에 대해 최근 선출된 캐나다의 마크 카니 총리는 캐나다는 팔 수 없는 나라라며 강하게 반발해왔습니다. 마크 카니 총리는 오타와에서 기자들에게 이것은 매우 복잡한 협상이며 우리는 캐나다 국민의 최대 이익을 위해 협상을 계속할 것입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면 충돌을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양국은 지난 수개월 동안 새로운 무역 협정을 추진해왔고, 특히 지난주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카니 총리는 유제품 관세와 디지털세 문제를 두고 격렬하게 충돌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캐나다 측의 디지털세 폐지를 강력히 요구했지만 캐나다 재무부 장관 프랑수와 필립 샴페인은 폐지 의향이 없다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기술 기업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캐나다의 이번 조치가 선례가 되어 다른 나라들도 디지털세를 부과하기 시작하면 결국 기업들의 글로벌 투자 여력이 줄어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통신산업협회는 금요일 미국 행정부에 캐나다의 무역 관행에 대해 공식 조사를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기술업계의 관계도 주목할 만합니다.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구글의 순다르 피차이 등 주요 CEO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취임식에 참석했고, 이들 기업은 취임 기금에 수백만 달러를 기부하기도 했습니다. 디지털세 폐지를 요구하는 업계의 압력은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 기간 내내 지속되어 왔습니다. 이번 결정은 미국 농가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첫 임기 때 체결된 미국, 멕시코, 캐나다 협정, 즉 USMCA는 캐나다가 일정량의 미국산 유제품을 관세 없이 수입한 후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했는데, 미국 농가들은 이를 꾸준히 문제 삼아왔습니다. 여기에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에도 고율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어 양국 간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발표는 마크 카니 총리가 캐나다, 미국 관계위원회와 회의를 진행하던 중에 올라왔습니다. 캐나다는 국내 총생산의 5분의 1을 대미 무역에 의존하고 수출의 4분의 3 이상이 미국으로 향하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캐나다 경제에 미치는 파장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캐나다 측은 당황하지 말고 대화를 이어가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 캐나다 총리 저스틴 트리도의 부참모장을 지낸 브라이언 클로우는 지금은 대화를 멈출 때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양국은 지난주와 이번 주에만도 여러 차례 협상단 회의를 가졌고, 철강, 알루미늄, 펜타닐 관세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결하되 디지털세와 유제품 쿼터 같은 어려운 쟁점은 USMCA 재협상 시 함께 다루자는 캐나다 측의 전략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전격적인 협상 종료 선언으로 이러한 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유익하고 흥미로운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 영상은 투자 의견이 아닙니다. 매우 감사합니다.